그레이통 쌤과 함께하는 통합과학 제1강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조직, 기관 등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개체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세포는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존재하고요. 식물세포도 표피세포, 유세포, 물관, 체관세포 등의 여러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 중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동물에서는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루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모여 결합 조직을 이룹니다. 식물에서도 표피세포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을 이루고 물관, 체관세포들이 모여 물관, 체관 조직을 이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동물에서는 여러 조직들이 모여 심장, 위, 간, 눈, 코, 입 등과 같은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식물에서는 기관 전 조직계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식물은 여러 조직계가 모여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영양기관인 뿌리, 줄기, 잎 외에도 생식기관인 꽃과 열매도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인 개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동물에서는 기관이 모여 기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순환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여러 기관계가 모여 사람이나 동물이라는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조직과 기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세포도 여러 구조들이 모여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구조들을 세포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구조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핵이 가장 눈에 띄죠? 핵은 핵산이 들어있어 생명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핵산은 유전물질인 DNA와 RNA를 지칭하고 모양을 자세히 보면 물질이 드나들 수 있는 핵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핵공을 통하여서 RNA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포체가 공통적으로 보이죠? 소포체는 핵막과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포체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는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리보솜이 존재하고요.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구조로 접히고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포체 내부로 들어간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야 한다면 골지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거쳐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골지체도 여러 주머니가 겹쳐진 모양을 하고 있어 소포체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지체는 물질의 분비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물질을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일련의 물질들이 이동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 분자를 필요로 하고 그 분자를 생성해낼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ATP라는 분자의 형태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ATP라는 분자는 세포의 각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포막이라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강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이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형태인 포도당을 생성하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포가 존재하는데요. 동물세포는 배설계가 존재하여 세포에서 만든 여러가지 노폐물들을 배설할 수 있지만 식물세포는 그렇지 못합니다. 동물세포가 액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식물세포에는 발달된 액포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액포에 저장되는 물질은 물, 노폐물, 그리고 식물의 색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세포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액포 속에 저장되는 물질이 많겠죠? 그래서 액포가 더 발달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막 구조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세포막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가 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구조가 아닌 것은 리보솜이 있겠네요. 여기에서는 세포 소기관의 모양과 그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엽록체는 안쪽에 무슨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구조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핫도그에 이렇게 케첩을 뿌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안쪽에 존재한다.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에는 유전 물질인 핵산이 존재한다. DNA가 빠져나올 수 없어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한 RNA가 핵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 리보솜과 만나게 됩니다. 이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리보솜이 하고 이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소포체에서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포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물질을 받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주된 기능을 하고 저장에도 관여한다. 핵으로부터 골지체까지 물질의 이동과 분비를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인 ATP 분자를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고, 엽록체의 키워드는 광합성입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 형태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죠.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하고요. 세포막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에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생산하고 이동하고 분비시키는데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가 RNA 형태로 복사하여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과 RNA가 만나면 1번 핵 속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가 RNA 형태로 리보솜에 전달됩니다. 이후에 리보솜이 소포체에 붙습니다. 이때 리보솜은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이 합성된 단백질이 이렇게 소포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동그란 형태인 소낭에 물질을 담아 골지체로 이동시킵니다. 이 소낭을 수송소낭이라고 하고요. 이 수송소낭도 인지질 성분의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지체에 이렇게 융합할 수 있고요. 골지체에서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는 분비소낭에 담겨 세포막과 융합하면 안에 있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해달라 라는 말을 끝으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